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보통 함정수에는요 점잖은 형태의 수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수로 마구잡이로 두어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두 점머리를 과감히 맞는다든지, 또 이선을 막 기어 나간다든지, 또 빈삼각으로 막 둔다든지, 여러 가지 이 속수의 수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정말 노골적인 함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대편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응수를 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수, 착각수 중에는 속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종류가 많고 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요 마구 끊어가는 그런 속수로 이루어지는 함정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실전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목정석인데요. 고목정석에서 날일자로 씌우니까 붙인 장면입니다. 가장 평범한 그런 정석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젖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응수고요. 이제 끊어가면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게 됩니다. 그러면 백은 이쪽 넘어가서요. 흙이 축으로 몰고 백은 귀에서 살고요. 이렇게 붙여서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을 쳐도 되고 때려내도 되고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정석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인데요. 기본 정석 변화는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흙이 이렇게 젖혔을 때 그야말로 속수입니다. 백이 이렇게 두고요. 이제 막아야 되는데 바로 단수 치고요. 이것을 몰아서 잡자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그런 수법이 있습니다. 상당한 속수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아주 호구 쳐서 튼튼하게 이 두 점을 이제 잡고자 하는 거죠. 자, 과연 이럴 때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흙이 탈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흙이 다음 응수를 잘 해야 백의 함정수를 보기 좋게 격퇴를 시킬 수 있는데요. 다음 응수는 이렇습니다. 귀를 붙이는 수가 그 첫 번째 수죠. 이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백이 젖혔을 때 이렇게 치중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수입니다. 이 두 수의 콤비에 의해서 백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죠. 백이 곤란하죠? 여기 끊으면 요석이 죽는데 만일 있게 되면요. 이곳을 끊깁니다. 다음 수 쳐야 되는데요. 나가면은 있게 되고요. 이것은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나가면은 이렇게 몰아서요. 여기까지 되면은 백이 잡혔죠. 이것은 백이 함정수를 썼다가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걸려든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은 흙이 3-3에 이곳에 붙였을 때 젖히는 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붙였는데요. 이 젖히는 순간 이 치중수에 의해서 이으면 끊어서 다 잡히기 때문에 이 젖히는 수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젖히는 수를 둘 수가 없고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를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이 결과는 백이 원하는 흙 두 점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손을 뺀 상황에서 다음에 흙이 여기를 두면
있지를 못하죠.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곳까지 선수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 두 점을 두텁게 잡았지만 귀가 전부 흙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편이 함정수를 썼을 때 정확히 응수를 하면 오히려 상대편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령을 잘 실전에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 젖히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수고요. 여기서 백이 끊었을 때는 서로 편안한 결말이 되죠. 이렇게 두고 늘어서 백이 이쪽을 연결할 때 축으로 몰아서 흙이 그렇게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이 축은 유리해야 되겠죠. 이 축이 유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백이 노리는 함정수가 이렇게 호구를 쳐갖고 정말 그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법을 써올 때 흙 두 점이 일단은 잡힌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힌 형태가 되더라도 흙이 침착하게 응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흙이 가장 중요한 응수가 붙인 다음에 젖히면은 이 치중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치중하는 수만 알고 있으면은 백의 함정수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있게 되면 끊겨서 이 넉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은 붙이면은 잊지를 못하고요. 이렇게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 젖혀서 귀를 전부 흙집으로 만든다면 백이 두 점 잡은 거에 비해서는 흙이 얻은 소득이 크기 때문에 백의 함정수는 여기서 훌륭하게 흙이 방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속수로 이루어지는 함정수 중에 마구 끊어가는 그런 수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상기 화점에 백이 걸쳤는데요. 이제 협공하는 수는 흔히 두어지는 수입니다. 다음에 3-3에 들어가서 귀를 차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띄어서 흙이 이쪽을 응수하면 이쪽을 씌워가는 이런 방법도 백은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석이죠. 그런데 이렇게 띄었을 때 여기를 띄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상당한 그 함정을 만들고 있는 그런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띄는 것은 이쪽을 받았을 때 이 씌우는 수가 싫어서 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백은 여기를 씌우게 됩니다. 여기를 씌워서 이 흙을 괴롭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찍히면은 귀를 이렇게 견실하게 지키게 되죠. 귀에 한 10집 정도 집을 만들고 살고요. 근데 백은 이쪽이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서로 뭐 괜찮은 그런 결과인데 보통은 백이 두텁다는 거죠. 흙이 좀 위축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수법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속수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수죠. 이런 수를 두면 바둑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막게 되면은요, 이게 끼움입니다. 정말 노골적인 수법인데요. 끼워 입고 양쪽 단점을 노리게 되죠. 이쪽을 일단 입고 싶은데요.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이제 맞게 되면 여기까지 흙이 원했던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이제 백이 달려서요. 이 흙 넉점하고 이 백 넉점의 수상전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밀고 들어가서 좀 느슨하고요. 그렇다고 붙이는 건 잘 안 됩니다. 붙이는 것은 바로 올라가서요. 막을 때 끊어가면은요. 이것은 단수 쳐도 빠지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죠.
이 경우 흙에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이렇게 빈 삼각을 두는 수입니다. 처음에 속수로 마구 끊을 때도 빈 삼각을 뒀죠. 빈 삼각을 한 번 더 뒀네요. 빈 삼각을 두 번씩 두면서 함정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 빈 삼각은 사실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인데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이렇게 젖혀서요. 백이 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젖혀서 백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 백이 망하죠. 이 빈삼각수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귀를 젖히는데요. 이제 수상전입니다. 이 백과 이 흙의 수상전인데요. 백은 일단 살자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살자고 하고 흙이 젖혀서 계속 추궁을 합니다. 이제 백은 귀와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붙여야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수상전의 요령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를 몇개 치면은 백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선수로 해서 살자고 하죠. 그럼 젖혀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수상전인데 백이 이렇게 수를 이제 줄여가면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백이 수상전에서 상당히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음에 흙이 여기를 이제 치중을 하고요. 백이 이제 수를 줄여갑니다. 수를 계속 줄이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줄여가면은요. 이곳을 단수를 쳤을 때 백이 곤란한 겁니다. 여기 단수 쳤을 때 백이 있게 되면요. 계속 단수를 치면 촉촉수로 죽어버리죠. 백은 여기서 응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고육지책이죠. 다음에 흙이 때리고요. 다시 때립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올면은요. 그제서야 이제 수를 줄이는데 한 수 늘어진 패가 되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때려내서요. 이 때려낸 상황에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이것은 백이 망했습니다. 단패라고 해도 만패불청을 할 텐데 한 수 늘어진 패가 돼서 그대로 전부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죠. 이것이 흙이 노렸던 함정수의 결과입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처음의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모양에서 흙이 수상전을 노렸는데요. 그 노린 과정에서 빈 삼각으로 백을 끊었죠. 네, 처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쉬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끊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이 바로 막으니까 이렇게 끼워서 모양이 아주 나쁜데도 백의 약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수상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의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침착하게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막으면은 끼우는 수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로 백이 이곳을 먼저 두는 게 가장 침착한 응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흙이 이어야 되고요. 그 선수를 하고 막는 게 백으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 흙은 지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빠지고요. 다음에 백이 지키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백은 일단 바깥이 계속 두터워지고 흙은 뭐 귀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쪽 돌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죠.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막는다면 흙의 함정수는 여기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착한 응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뛰고 굉장히 그
폭력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이런 수법인데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침착한 그런 응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구 끊는 속수, 함정수는 실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침착하게 응수를 한다면 상대편의 의도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흑이 협공했을 때 백이 뛰면은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쪽을 응수합니다. 근데 이쪽을 응수하는 게 때로는 둘 수 있는 인기의 수법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여기를 맞았을 때 괴로운 거죠. 여기를 맞았을 때 귀를 사는 게 보통의 응수입니다. 이와 같이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귀를 지키면 가장 평범한 응수고 서로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백이 좀 두텁다는 건데요. 이 장면에서 흑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끊어오는 수가 흑이 노리는 함정수죠.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단수치고 다음에 양쪽이 단점이 생겨서요. 아까 설명드린 이 방법은요. 잊게 되고 수상전이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이 빈삼각이 수상전의 아주 중요한 급소라는 것을 흑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급소를 당하면 이후 수상전이 백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요. 흑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끊어왔을 때 이 장면에서 막지를 말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하는 게 좋은 응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게 되고요. 다음에 빠지면 지켜서 이것은 백이 두텁게 정리를 한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흑의 함정수도 무난하게 퇴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기사들의 실전에서 마구 끊어가는 그런 속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한국의 조은현 구단과 중국의 저우허양 구단 사이의 대국입니다. 제1회 출란배 8강전인데 출란배는 중국에서 만든 세계 기전이죠. 그래서 그 저우허양 구단은 이 출란배에서 꼭 우승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 조은현 구단의 그 속수로 마구 끊어가는 그런 수법에 말려서 그만 불개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바둑이 조은현 구단이 흑인데요. 흑은 이쪽에 좋은 모양을 만들고요. 기도 살고 짭짤하게 살았습니다. 백의 세력이 굉장히 두터운데요. 지금 포인트는 이쪽 방면입니다. 이 자상기 방면의 뒷맛에 대한 건데요. 백이 지금 여기를 만일 둔다면요. 흑이 받아주면 뭔가 응수를 해주면은 백은 이곳을 둬서요. 이렇게 지킨다면은 이렇게 한 칸 뛰는 정도로요. 이쪽 백세와 호응해서 굉장히 좋은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백이 아주 유망한 바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손을 뺄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손을 빼서 이런 곳을 흑이 둘 수 있다면 이 백세를 무너뜨려서 여전히 흑이 실리해서 앞서가는 그런 바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의 뒷맛이 문제인데요. 이게 젖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젖혀 이으면요. 끊으면 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선수가 된다면 이 흑의 사활이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이렇게 젖히고요.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요. 흑이 이제 이렇게 드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막아서
예, 두 집 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수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렇게 뒀을 때 보통 같으면 이 먹여치는 수를 둬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때리면 흙이 있지를 못합니다. 네, 있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이 먹여치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활이 아주 괴롭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뭐 쉽게는 단수 치지 않고 이렇게만 둬도 네, 흙은 있지를 못하니까 괴롭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흙이 싫으면 이쪽 끊는다든지 악수를 하나 선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수가 확실히 들어서 이제 사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기의 사활하고 변의 사활을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막아온다면은 흙이 상당히 그 고민에 빠지는 그런 국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조은현 구단이 어떻게 뒀을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은현 구단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선수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보통 이렇게 두고 단수까지 되고요. 때려냈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은 이쪽 흙 모양이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르죠. 이 흙 모양을 키우는 좋은 선수인데요. 조은현 구단이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디를 뒀냐면 이곳을 젖혔어요. 젖히니까 끊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밀고 나갔는데요. 보통 이런 수법은 이쪽 백세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은 결과가 온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수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젖혔는데요. 이 장면에서 조은현 구단의 정말 무서운 수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조은현 구단이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이 빈삼각을 뒀습니다. 이 빈삼각은 이 바둑을 보는 다른 기사나 또는 상대편인 저호양 구단이나 전혀 생각을 못했던 수죠. 이 빈삼각에 대해서 이으면은요, 실전에 있긴 이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끊어갑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끊어가 놓고 보니까요, 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몰면 이제 축을 모는데요, 축이 안 됩니다. 이쪽 축도 안 돼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몰고 나가면 한 번 더 몰고 모는 축도 있고요. 그냥 모는 축도 있는데요. 이 모든 축이 전부 안 됩니다, 지금. 조은현 구단이 이런 축머리를 미리 여기서 선수를 해 둔 거죠. 축이 안 돼서 아마 조은현 구단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수 치고요. 여기 축머리를 하나 뒀는데요. 이 축머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착하게 늘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아직도 축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젖혔는데요. 이때 손을 빼고 이렇게 가열수를 하니까 이쪽 흙 모양은 무너졌습니다만 여기서 백이 굉장한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 손해를 결국 만회하지 못하고 백이 이 바둑을 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가 중요한데요. 밀고 나가서 이렇게 두 점머리 젖혔을 때 이렇게 빈장각으로 드는 수는 정말 속수 중에 속수죠. 보통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한 수로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서 백이 젖히지 않고 늘면 그때는 계속 밀어가고요.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요. 이 경우도 이렇게 빈삼각을 두는 수가 굉장히 날카로운 수입니다. 빈삼각은 굉장히 날카로운 수인데요. 지금 이쪽을 지켜가지고 끊기면 이 5점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역시 이쪽을 끊겨서 백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쳐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쳐서 막아봐야 석점이 죽고요. 일루 쳐야 되는데요. 일루 쳐서 계속 이렇게 기어 나간다면 이것은 이 선을 패망선을 계속 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백이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요, 조은현 구단이 누구도 생각 못하는 그런 속수로 마구 끊는 수로 승기를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팬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속수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이 되고요. 보통 바둑 두실 때는 이런 수를 너무 남발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이 실전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주 마주 와서 끊는 그런 함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속수는 잘 응수를 하면 상대편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실전에 응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